단결 안녕하십니까, 영스고입니다. 오늘의 괴담 야식회 메뉴는 봉지라면, 햄버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왜냐? 군대에 관련된 괴담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면 뽀글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브레이크. 자, 두 번째 스프. 자, 그리고 대망의 물을 챙겨왔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이 모락모락 김 보이세요, 이거? 자, 그리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징어 짬뽕이 무슨 맛이냐면 이거 자체도 면발이 되게 맛있어요. 쫄깃하고. 그런데 여기 짬뽕 국물 같은 맛이 배어 있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이거 햄버거 더블 불고기 치즈 한번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티가 두 장이 들어있어요. 안에는 피클이랑 마요네즈가 같이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먹을만 하네요. 예, 영수고이님. 오늘은 이제 군복을 입은 만큼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군대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하필 군대에는 괴담이 유독 많을까요? 군대에 괴담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무서운 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극도의 긴장감,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부족한 수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소리나 그림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일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여기에 더해 귀신이나 괴담, 이야기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나도 겪었다, 너도 겪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담이 와전되기가 쉽습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여러 사람이 거치며 더 무섭게, 더 사실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괴담이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군대라는 곳 자체가 과거 사건이나 사고, 훈련 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현실적인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괴담이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군대 괴담은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실제 사건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괴담이 많은 거였군요. 예, 영수공이님. 이제 뭐 저희 괴담 야식회답게 이게 슬슬 무서운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뭐 영수공님도 일단은 전역한 이제 예비군, 이게 민방인가요? 그렇죠. 예, 아무튼 제 군대를 제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혹시 아시는 게 있나? 당연히 있죠. 예.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과가 운전병이라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야전수송교육대라는 일명 야수교에서 운전 연습을 배웁니다. 저녁이 되면 청소와 분리수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죠. 심심하기도 해서 옆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분리수거를 재밌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 바깥, 그러니까 옆쪽에서 조그맣게 쓱 하는 마찰 소리가 들리길래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계속해서 들리길래 나가서 봤더니 조교 한 명이 우리를 놀래켜 주려고 쪼그리고 앉아서 대기를 타고 있던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놀래키지 못해서
아쉽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2일에서 3일 정도 흘러서 또다시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뒤쪽에서 그와 비슷한 소리가 쓱쓱, 이번에도 뭐 장난이겠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역으로 놀래켜 주려고 각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생각해보니까 뒤쪽은 숲을 진 산 쪽이라 굳이 놀래키려고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거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궁금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볼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소리가 안 들려요. 보통 야생 동물이라면 한 번 이렇게 쫙 도망갈 텐데 저희가 가니까 그 소리가 딱 멈춰버린다는 게 솔직히 그때 좀 소름이 돋았긴 했습니다.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는 혹시 없나요? 괴담 하나만 읽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인터넷 괴담 이렇게 한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준비서에 철저하시네요. 예. 그러면 스타트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03년에 최정방 부대 GOP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OP는 길게 1km에서 짧게는 수백 km의 일개 소대 약 30명 알파가 지키는 곳이고 주야 3교대로 근무를 나가니 초소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곳곳에 플라스틱 사격 표적이나 마네킹에 전투복을 입히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곤 했죠. 그것을 저희는 허병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에 정의나 증오 혹은 계속 이야기를 걸면 그것에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어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치는 여름과 눈이 푹푹 쌓이고 영하 20도에서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서도 다 낡아 빠진 빛바랜 전투복 하나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러워서 근무 투입 시 허병장을 걸어 놓을 때면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하면서 허병을 내릴 때는 주간에는 마네킹이라는 것이 들키니까 허병을 안 세웁니다.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네. 수고했고 푹 쉬어 허병. 이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비일상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GOP의 짬밥도 얼추 반년쯤 여름이 다 저물어 가는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서 다음 해 3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여서 오밤중에 기상하여 졸린 눈을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 반장이 스파이더로 온갖 욕을 하면서 장난 잡히면 죽긴다 이렇게 역정을 내더군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 돌면서 장난치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도 장난의 전화를 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휴가자가 후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창을 먹었죠. 그렇게 생각하며 합동 후 전근무와 교대를 하는데 저와 교대하던 초소의 천인 분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더군요. 당시 상병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투입 후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거리는 두어 시간도 안 돼서 더욱 나고 결국은 졸음과 싸우게 되는 때죠. 그러다가 가변 일이 하나가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서 자꾸 상황 보고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년이나 누가 지나치면서 장난을 쳤냐 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이 없으니 초소 상병이 땡땡땡입니다. 저희 이제 밀조 한 바퀴인데 밀조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죠. 그러고 근무를 서는데 북측에서 산불을 보게 되어 보고하려는 순간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누가 자꾸 빈 초소에서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이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소대장한테 연락을 넣었으니까 지금 밀조 돌면서 다시 체크해봐 라고 하는 준엄한 게시가 떨어지게 되었죠. 예정보다 빠른 밀조를 돌면서 제가 그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을 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스파이더의 수화기가 내려가 있고 선도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혼선이 왔나 보다 싶어 다시 원위치시키고 상황 보고하여 나가며 부사수인 제 후임과 같이 이봐 허병 그런 장난은 치지 말고 우리 근무 잘 서보자고 라고 말한 후 근무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곧 철수하여 아침부터 점심 나절까지 단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후반 야간 근무. 이번에는 제가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 간다 수고해 허병을 한번 날려주고 초소로 들어간 후 근무를 서는데 이번에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사선인데 송신바람. 그렇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분대원들을 채널과 동일해서 분대원들을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화자 누구냐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현망에 수신대기 중 33본국 사사인데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의 장난일까 그 생각만 하는데 대기 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을 했습니다. 33 송신 33 본국 44 근데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55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 한 마리 지나가 33 입감 남은 근무 철저 44 입감 수고되기 바람 양호 수고되기 바람. 허병 초소 이름 없는 괴인과 태연이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란 불알이 땅콩마냥 쪼그라들고 여름인데도 소름이 찌르르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를 돌면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순찰 후 제 초소에 놀러와서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야, 니 아까 허병 초소에서 날라온 그 무전 응답했다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분이 돼? 사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소대장님.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무전에 55번 철주 근처에 고라니 돌아댕긴다 안 했나? 내가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그 앞에 고라니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더라. 근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그거 보고 나도 소름 돋았다. 내는 감두다 아이가. 눈 딱 감고 허병 초소 문을 왈칵하고 힘껏 열어 제꼈는데 뭐 있었습니까 소대장님? 이거 주워왔다. 네가 한번 봐봐라. 확인해 보라면 소대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다니. 그럼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후반 야간 근무 3일째부터 시작되었죠.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은 이분대에게 이야기하니 구라까지 말라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후 지침에 들어간 저는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에 내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일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군대원들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재환 상병님, 서희수 병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하면서 울먹울먹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 짱밥을 과시하며 그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군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달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 시간이 되어서 합동 근무를 설 때 꾼 꿈도 있고 해서 서위수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초소를 둘러봤는데 이 말 듣고 그놈을 보니 왠지 기분이 더러워서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는데 이 허병 새끼가 사람 자빠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제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하면서 병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도 다 떨어져서 전반 야간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간인 저희들과 주간조인 서병장내 분대가 같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내 분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를 하는 도중에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꾼 꿈과 오버랩되면서 오싹해졌고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비명이 들리더군요. 모든 인원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서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필 오싹하게도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내 분대원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과 가고 있는데 허병장 초소에서 걸어놓은 허병이 한쪽 끈이 풀림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앞서가던 서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암튼 그런 연유로 서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골절이더군요. 발목이. 그렇게 초저녁 에피소드는 2분 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 CP의 부대로 긴급 후송됩니다. 다른 소대원들이야 소소도 낡았고 소대장은 유독 찝찝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저는 그 꿈과 서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더 의문이 쌓였습니다. 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괴담 야식이었습니다.